안녕하세요. 땡큐솔로원 이비인후과 하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 조직 검사 얼마나 정확한가? 뭐 비슷한 주제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여포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중점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 만져서 혹은 초음파 검사로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변을 말한다. 근데 촉진, 뭔가 있는 것처럼 만져지듯 하더라도 영상학적 이상 소견, 그러니까 초음파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결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좀 부어 있거나 그러면 마치 혹처럼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염증인지 혹인지 항상 100% 구별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에서 초음파 검사, 요즘은 이제 초음파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로 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30-40%에서 발견되고요. 만져서 뭔가 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결절의 경우는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중에 이 결절의 일부 약 5% 정도는 갑상선 암이고요. 물론 갑상선 암도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으면 심각하지 않긴 하지만 일부가 갑상선 암이고, 그리고 암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 기도나 주변 조직을 눌러서 어떤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결절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기도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뭔가 숨쉬기에 좀 불편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좀 드물고, 한쪽으로 계속 커지면 그것도 이제 기도를 눌러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침 삼킬 때 좀 덜렁거리는 느낌, 이런 것을 이제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와 있으면 목에 앞에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미용적으로도 좀 불편하겠죠. 근데 그 갑상선 결절이나 이제 갑상선 결절 중에 약 5% 정도는 암이라고 그랬는데, 암은 어떻게 진단하는가요? 갑상선 검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혈액 검사이고 하나는 초음파 검사인데,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라고 부르고요. 혈액 검사로는 암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암 여부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갑상선에 뭔가 혹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결절 중에 약 5% 정도는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병이 갑상선 암보다 더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갑상선염인데요. 갑상선염의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해서 정상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을 일으키는,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위의 사진은 정상 갑상선이고요. 요만큼이 갑상선입니다. 요 가운데는 목 가운데 숨길입니다. 이 아래쪽 사진은 갑상선이 좀 더 부어 있고 뭔가 구멍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소견들은 갑상선염에 의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은 초음파 검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좀 더 정확하게는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물론 갑상선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진 않지만 조직 검사를 하면 염증이 있는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이 괜찮은지, 그 기능이 괜찮다 하더라도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가 높으면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갑상선염이 오래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이 생기고 가끔 항진증이 생깁니다. 갑상선 결절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갑상선 결절 이제 요만큼이 갑상선, 오른쪽 갑상선이고요. 여기는 목 가운데 숨길, 요거는 머리로 가는 동맥,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에서 여기 보이는 조그만 좀 주변 조직보다 좀 더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위, 요건 가로 사진, 요 이제 찍는 방향을 세로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세로로 찍은 갑상선이고, 갑상선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결절이 있습니다. 요 결절은 이 화면상 그 사진에서 세로로 긴 모양이죠. 이렇게 세로로 긴 모양인 경우에는 이 자체로 암일 확률이 매우 높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요. 이런 결절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더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결절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갑상선의 안쪽 더 깊은 쪽에 이렇게 혹이 있고, 최종적으로 검사상으로는 갑상선 암이 나온 소견이고요. 이것도 좀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결절은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수술 후 소견으로. 요 결절도 경계가 좀 불명확해서 좀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세포 검사에서 양성 결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어느 정도 암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초음파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검사는 수술인데, 수술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간단한 조직 검사, 세포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하면 그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모양이 좋지 않다거나 혹은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뭔지 소개를 해드리면, 세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음파 유도하, 초음파를 보면서 새침, 가는 바늘로 그 흡인, 빨아내서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세포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 새침 흡인 세포 검사가 정확한 명칭이고, 간단하게 새침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포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침 흡인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새침, 가는 바늘, fine needle, 흡인, aspiration, 이렇게 FNA라고 부르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갑상선 결절이 암 의심이 얼마나 되는지, 수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세포 검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조직 검사는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보셨을 텐데, 조직 검사는 조직을 떼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세포 검사를 해서 세포 흡인을 해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는 그런 검사이고요. 이 세포들은 이 조직 검사에서 보면 이런 세포들이 바늘로 해서 빼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조직 검사와 세포 검사는 개별 세포의 모양을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고요. 세포가 배열된 모양도 조직 검사가 훨씬 더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세포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세포가 배열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주변 조직과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이 세포 검사에서는 세포만 검사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의 관계는 알 수 없고요. 조직 검사를 해야지 더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는 기본 검사로 아주 중요한 검사고 상당히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세포 검사라는 거 외에 이제 총생검 혹은 중심생검, 중심바늘생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총생검은 이 장치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 가지고 탕 소리가 나거든요. 장난감 총 같은 소리가 나서 건 바이옵시라고 부르는 총생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굵은 바늘을 써서 하는 검사여서 코어 니들 바이옵시 해서 CN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좀 굵은 바늘 속에 집어넣고 커팅을 해서 잘라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굉장히 크게 확대한 요 지금 바가 0.3mm라고 되어 있네요. 0.3mm. 그러니까 전체가 1m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mm 내에 이렇게 작은 조직을 떼내서 이 조직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검사, 앞에 보여드린 세포 검사보다는 조직 검사인데, 이 검사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100% 정확하게 볼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조직 검사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 검사보다 이 중심생검이 더 정확하냐? 그건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내용 뒤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세포 검사는 얼마나 정확한가? 수술 전에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암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런 질문을 가끔 이제 하시는데요. 그 세포 검사는 이제 세침 흡인 검사, 아까 가는 바늘 써서 하는 검사는 이렇게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보면 세포 모양을 보려고 했는데 세포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진단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진단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양성이라고 하면 세포 모양을 봤더니 아무 의심이 없네요. 아무 의심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고, 비정형은 모양이 좀 애매하게 안 좋다. 근데 완전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애매하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포종양, 이건 조금 이제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데, 여포종양은 그 갑상선에 생기는 암 중에 제일 흔한 것은 유두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여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제 흔한 여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포암이라는 것에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소견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포종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악성 의심은 그 유두암에 의심이 좀 있다. 6단계 악성은 이거 세포검사 수준으로는 뭐 거의 확실히 암이네요. 유두암이네요. 그런 표현이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유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표현이 악성 의심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해보면 얼마만큼의 암일 가능성이 있냐 해보면 연구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평균을 내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환자들 수술해보면 13%에서 암으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꽤 높죠. 비진단적이 나오는 경우는 물혹이 좀 많이 있을 때, 물혹에 액체 성분이 많은 부분을 뺐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석회화가 좀 심한 경우에, 큰 석회화가 있으면 세포를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진단적이라고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하면 10% 이상의 이제 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시하면 안 되고 다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진단적인 수술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라고 나오면 암일 가능성이 세포 모양으로 봐서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에서 암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뒤에 이제 좀 더 나올 텐데 그 유두암인 경우도 있지만 여포암인 경우가 좀 더 흔한 편입니다. 유두암이라고 하는 그 흔한 종류의 암은 세포 모양이 좀 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확률이 좀 더 높고요. 여포암은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세포들이 좀 모여 있는 것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비정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약 20% 정도에서 최종 진단으로 암으로 나오고요. 여포 종양은 약 30%, 악성 의심이라고 하면 74%, 악성이라고 하면 97%, 100%는 아니죠. 그래서 이 세포 검사는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 전에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정확도가 꽤 높은 검사입니다. 이런 수치는 연구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개업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저희 병원에서 세포 검사에서 악성으로 나왔던 분 중에 수술 후에 암이 안 나온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연구를 만약에 논문을 내면 100%가 될 것 같고, 되겠고, 악성 의심으로 수술한 분 중에는 제 기억에 한 명도 없거나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 오셨는데 저희 병원에 수술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 2가지 5단계 6단계였는데도 암으로 안 나온 분이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00명 중에 4명이니까 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검사를 성인에서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요.
소아에서 검사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퍼센트가 조금씩 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여기 여포 종양을 보시면, 여포 종양은 성인에서는 약 30%에서 암으로 진단되는데 최종적으로 소아에서는 약 50%에서 암으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좀 더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퍼센트가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개념 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세포 검사의 정확도는 약 97, 8%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의 정확도는 이제 이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또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대학병원에서 보통 논문을 써서 검사를 얼마나 이제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리포트를 종종 냅니다.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낸 논문을 보면, 카테고리 1은 비진단적인 경우가 13%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비진단적인 경우가 0.5%. 이것은 좀 더 숙련된 사람이 검사를 잘 하면 비진단적인 경우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이제 전공의들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 검사한 분들 중에 몇 퍼센트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를 검사한 겁니다. 논문을 낸 거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건 앞에 참고하시면 되고, S병원에서는 5단계, 6단계가 나온 경우가 전체 검사한 환자 중에 36% 정도였는데, 저희 병원은 49%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좀 더 5단계, 6단계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암 의심이 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더 선별적으로 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그 결절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석회화가 심하거나 물혹인 경우에는 1단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절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세포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그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세포 모양을 보고 결과를 판독해주는 병리과 의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쉬운 건강 안지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니님은 조직검사할 때 결절의 위치나 성질에 따라 사용되는 바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저나 저희 병원 선생님들은 이제 다 비슷하게 하는데, 거의 달라지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을 때, 위치가 깊을 때는 바늘의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좀 긴 바늘 가지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인치 좀 넘는 정도, 1인치인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cm 정도 되는 길이의 바늘 가지고 합니다. 근데 좀 깊이, 좀 체격이 있고 결절이 깊이 있으면 5cm 정도 되는 긴 바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중심생검, 총생검은 이제 의사들마다 좀 다른데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세포 검사를 잘 하지 않고 총생검, 중심생검만 하는 병원들도 있긴 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새침 검사, 가는 바늘을 이용하고요. 갑상선에서는 여포 종양이 의심될 때 중에 일부 환자에서 총생검을 사용하고 있고, 림프절 검사할 때 림프절에서 림프종, 그러니까 임파선 암이 의심될 때는 총생검, 중심생검을 이용해서 합니다. 영양제일님은 미세한 결절까지도 조직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나요? 크기가 작으면 결과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이제 세포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바늘 찔러서 하는 검사나 총생검이든 새침 흡인 검사든 크기가 작으면 정확하게 찌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근데 크기가 작으면 사실 검사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 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유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상선 결절은 1cm 이상일 때 검사하는 걸 권하고 있긴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5mm 이상일 때 검사하고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3mm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권하지 않고 검사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진단이 좀 더 쉽겠죠.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중간이든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주님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저하증인데 TSH가 5250이라고 5250이 아니라 5.25 아닐까요? 5천은 나오기 어려운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TSH가 보통 이제 병원마다 이제 검사하시는 마다 정상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4 내지 5 이내가 정상이거든요. 그거보다 높으면 저하증인데 다른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면서 TSH가 5에서 14인 경우에는 약을 꼭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추적 관찰을 하면 되고요. TSH가 10이 넘어가면 약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TSH가 10이 넘으면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줄리오님은 고용량 요오드 영양제 복용이 갑상선에 안 좋은가요? 그 요오드는 이제 갑상선이 기능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요오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하면 갑상선 속에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재료로 사용되는데 갑상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요오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식 자체에 그 해산물에 다 들어있고 천일염에 많이 들어있어서 김치에도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영양제에는 요오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먹으면 과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같이 미국 내륙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해산물을 이제 먹지 않는 경우에는 요오드를 섭취할 수 없게 되는 식생활 습관이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영양제 대부분 미국에서 파는 영양제에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고 알약이든 물약이든 이제 복용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영양제는 과량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오드가 없는 것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갑상선 결절이 암인지 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침 흡인 검사하고 중심 바늘 생금이 이제 병리 진단 검사라고 부르는데 요 두 가지 검사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검사냐?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이제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서 일부 어떤 대학병원은 새침 흡인 검사는 전혀 안 하고 중심 바늘 생금만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병원은 중심 바늘 생금은 전혀 안 하고 새침 흡인만 하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5에 한 병원은 이렇게 한 병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다 이제 점검해 보면 검토해 보면 이게 최근에 나온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진료 권고 안에 나온 내용인데요. 두 가지 검사 중에서 새침 흡인 검사가 더 좋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검사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확도도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이게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 검사를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하고 익숙해지면 어떤 걸 해도 다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새침 흡인 검사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새침 흡인 검사가 훨씬 간단하고 마취도 필요 없고 덜 불편하고 하고 나서 불편감도 적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에서는 좀 드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두경부암 쪽에 이제 이비인후과 암들도 같이 보는데, 그런 경우에 그 전이된 임파선을 검사할 때, 이 중심 바늘 생검이라고 굵은 바늘로 검사하고 나서 이 림프절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몇 케이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심 바늘 생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림프종 검사할 때는 이제 필요하니까 그걸 세침음빈 검사에서는 검사 결과 안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침음빈 검사를 선호하고, 저희 병원에서 지금 8년 동안 해왔는데, 세침음빈 검사가 그 중심 바늘 생검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회 권고안에서 세침음빈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했다. 이 권고 수준 1은 근거가 아주 명확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중심 바늘 생검을 많이 해서 잘하는 병원에서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학회에서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이 범주에 따라 보고한다, 범주에 따라 보고한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카테고리 1,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세포 검사를 결과는 모양을 적당히 보고 기록하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2009년에 베데스다는 미국의 도시 이름이죠. 여기 미국 그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병리과 의사들이 전 세계 병리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 세포 검사 결과를 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하니까 결과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서 범주에 따라서 보고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게 베데스다 시스템이고, 이것도 2009년에 처음 생겼는데 2023년에 작년에 업그레이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의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2번 정도 바뀌어서 작년에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 2024년 대한갑상선학회 권고안에서는 2023년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썼다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베데스다 3판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포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중심 바늘 생검, 총생검은 거의 비슷한데 영어로는 약간 다릅니다. 영어로는 하나가 다른데, 영어로는 요 비정형이 ATP하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 바늘 생검에서는 indeterminate, 뭐 애매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한글로는 똑같이 비정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 암일 확률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세포 검사보다는 좀 더 조직을 많이 얻어서 하는 아주 작은 조직을 가지고 하는 조직 검사이기 때문에 이 암의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비진단적인 경우에도 거의 50%까지 암이라고 나온 뭐 그런 논문도 있고요. 양성인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한 5% 정도 최종적으로 암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포암 쪽은 간단한 조직 검사에서도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 바늘 생검에서 악성이라고 나오면 거의 100%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범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전에 유튜브 비욘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이에 질문하시면, 고래밤님은 조직검사를 하다가 갑상선 결절이 아닌 다른 갑상선 혹은 인접 장기의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나요? 조직검사, 이제 세포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결절을 그걸 보고 찌르니까 완전 다른 게 나오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결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늘이 정확하게 찔리지 않으면 그냥 정상 갑상선 세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바로 주변에 부갑상선이 있거든요. 근데 부갑상선 혹이 구별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갑상선
세포 검사 결과에 부갑상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초음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갑상선 안쪽에 식도 계실이라고 해서 식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제 음식 지나가는 길이 일자로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꽈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음식이 좀 고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갑상선 바로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절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그 검사 결과에서 뭐 별거 안 나오고 뭐 무슨 이상한 세포도 아닌 것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도 계시를 발견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처에서는 뭐 극히 드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포 검사나 그 세침흡인 세포 검사나 중심바늘 생검에서 병리 진단 검사에서 양성인 결절은 아까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좀 또 다른데 아까 참 다시 가면요. 여기서는 양성인 경우에 2 내지 7%에서 암으로 나온다고 그랬고 소아에서는 암 비율이 완전 다르고 이 중심바늘 생검에서는 양성인 경우에 암으로 나오는 경우는 2에서 6%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서는 왜 1에서 3%라고 다른 레퍼런스를 다른 걸 써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암인 경우가 있긴 하고요. 양성인 경우에도 그 퍼센트는 논문마다 굉장히 다른데 약 5% 정도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도 최종적으로 수술해 보면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율이 낮죠. 아까 6단계로 나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암일 확률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암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는 건데 양성이라고 나오면 암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술해 보면 암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양성이라고 이제 결과에 나왔더라 하더라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거죠.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 결절이 크면 더 안 좋다. 결절의 크기가 3, 4cm 이상인 경우에 악성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고 사망은 없었다. 뭐 4cm보다 커도 암인지 여부에 좀 불확실하다. 뭐 그런 아직 이제 의학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죠.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뒤에 조금 또 다른 논문으로 여기에 이제 이 2024년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인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크기보다는 초음파 소견이 높은 의심이라고 하면 초음파 소견이 안 좋다는 건데요. 초음파 소견이 안 좋다는 의미는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의미예요. 여포암은 초음파 소견이 멀쩡해 보이는데 암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소견이 뭔가 암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유두암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암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적인 수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최근에 저희 병원에 진단받은 분인데요. 한 2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세침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안심하고 20년 동안 이제 지내셨는데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긴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매년 하긴 하셨는데 그 전에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이건 세로 사진이고 가로 사진인데요. 이 부위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좀 이상해 보이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소견으로 암 의심이 전혀 없다고 하긴 좀 어렵고 좀 애매하다 그런 표현. 유두암의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긴 한데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매년 초음파 검사를 하셨다는데 올해 초음파 검사에서 여기 목에 임파선인지 목에 뭔가 혹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좀 커진 것 같다고 이제 전문병원 가보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임파선 모양은 안 좋거든요. 임파선이 목에 이제 아래쪽 목에 이런 게 보이면
뭘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에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생긴 암이 전이된 것 말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 위치에 뭐 다른 게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임파선밖에 없는 부위이고, 그래서 암 의심이 많은데, 이 모양은 또 갑상선암의 아주 흔한 종류, 흔하게 보는 갑상선암의 전이의 소견은 또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뭔가 큰 혹이 있고, 이렇게 그 임파선도 안 좋은, 크기가 2.8cm나 돼요. 굉장히 크죠. 2.8이면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CT를 보면, 자, 이게 요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져서 기도가 눌려 있습니다. 기도가 눌려 있고, 임파선이 요건데, 예, 이렇게 보입니다. CT에서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요 혹은 좀 애매하게 나왔고요. 요 임파선은, 전이암으로 나왔는데, 전이암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생긴 암이 임파선 속에 있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 전이암을 검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떼서 검사하면 100% 정확하긴 한데, 세포검사 수준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의 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에 양성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 5%에 드는 그 암일 수 있는 소견으로 나온 거고, 20년 동안 이게 진행을 해서 전이가 된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오래됐고 안 좋은 편이어서, CT를 당일에 찍었어요. 검사하는 날 찍었는데, 이 종격동, 폐하고 폐 사이에, 이런 것들은 혈관인데, 여기 림프절이, 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2cm 정도 되는 림프절이 있어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목에 있는 거랑 거의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전이 소견으로 보이고, 폐도 보면 이렇게 작은 점, 요런 게 폐 전이 소견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수술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긴 한데, 현재 정황상으로는, 아직 수술 안 하신 분인데, 정황상으로는, 여포암의 림프절하고 폐 전이일 확률이 되게 높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4cm가 넘는 갑상선 결절은 진단적인 그 옆절제술, 반절제 수술이, 필요하다. 그 세침흡입 세포검사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이 병원에서 몇 년 동안인지 정확히 안 나지만 몇 년 동안 세침흡입 세포검사를 한 분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보니까,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분이 900명 정도 됐어요. 901명이었고, 그분들의 차트를 쭉 다시 봤더니 크기가 4cm가 넘는 분이 123명이었어요. 근데 123명 중에 이유는 잘 모르지만 20명은 빼고 103명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뭐 크기가 커서 수술하셨거나 아니면 4cm 넘으니까 뭐 수술해 봅시다 해서 하셨거나 어쨌거나 103명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양성이고, 세침흡입 세포검사는 양성인데 4cm 넘는 분들 중에 103명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40명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38%, 38.8%인가? 약 40% 가까이 암으로 나온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직검사를,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103명 중에 63명은 양성으로 나왔고, 40명은 암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유두암 계열로 나온 분이 27명, 요 40명 중에 65%였고요. 근데 그 중에 27명 중에 17명은 이 여포성 변이, 그러니까 유두암인데 세포 모양이 여포암하고 비슷한 그런 좀 전형적이지 않은, 전형적인 무슨 이 컨벤셔널이고 여포성 변이가 있는 유두암인 경우가 17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포암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여포암 종류인데, 여포암이 나온 경우가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30명이 여포암하고 좀 관련되는 그런 종류가 나왔다. 그렇게. 근데 물론 이제 세포검사에서 양성이어도 수술해 보면 유두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포암하고 관련되는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제가 보고 약간 이제 다른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암이 나오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암이 나오는 경우가 40명이었는데 초음파 소견을 보니까 암 의심이 있던 경우가 17명으로 42%였고 최종 진단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초음파상 암 의심이 있던 경우는 9명 14%였어요. 그러니까 초음파상 암 의심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암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초음파상 암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암일 가능성이 암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 암 의심이 있는 분이 9명하고 17명이니까 26명이니까 103명 중에 26명을 빼면 77명이죠. 그러니까 77명은 초음파상 암 의심이 없었고 크기는 4cm가 넘고 세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 23명이 최종적으로 암이 나왔어요. 그게 퍼센트가 약 3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을 이제 예전하고 좀 바뀐 게, 예전에는 4cm 넘는 경우에 세포검사를 2번 해서 양성이 나오면 고주파를 꽤 많이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4cm 넘는 것만 고주파를 해왔는데,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해 보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30% 정도나 된다 하면 4cm가 넘는 양성 결절은 수술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4cm 넘는 양성 결절은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포암, 여포종양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여포암은 진단이 좀 어려운데요. 그 세포검사에서는 의심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아까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포암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암인데, 세포검사나 그 중심반을 생각해서 여포종양이 나왔을 때 수술하면 암으로 나올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은 30%, 소아는 50%, 중심반을 생각하면 약 50% 정도에서 암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진단 목적의 수술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진단 목적의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 갑상선 속에 결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일 때 암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이 결절에 있는 속에 있는 세포가 정상 갑상선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자라면 암이 아니고요, 침투하는 모습이 하나라도 보이면 암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이든 갑상선이든 이게 유지가 되려면 혈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저기. 혈관 속에 이 결절에 있는 세포들이 혈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현미경으로 보이면 그걸 혈관 침범이라고 그러는데, 혈관 침범이 있을 때 암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세포검사든 총생검이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수술해야지만 진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갑상선암은 크기가 작으면 예후가 좋아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암이 아니라 유두암, 갑상선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 중에 95% 정도가 유두암인데, 유두암에서는 전이소견이 보이는 게 없을 때는 1cm까지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포암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만큼 사이즈일 때 수술을 권할 거냐. 1cm가 안 되면 유두암처럼 지켜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4cm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할 거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2cm를 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 논문을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암일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을 해놨는데, 물론 2cm가 안 되는 경우에도 암일 확률은 한 20% 정도는 되긴 하는데요. 2cm를 기준으로 2cm보다 크면 암일 확률이 그만큼 더 이제
통계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 여포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치료를 결정할 때, 수술을 결정할 때 여포종양의 크기가 2cm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질수록 암 위험도가 증가함을 고려한다.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건데 2cm를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어디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생겼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뭐 분자 표주자 이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계가 되게 많아서 미국은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분자 표주자 검사를 중간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소니님은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비정형 세포가 반드시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좀 안 좋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모양이 안 좋은 거는 염증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많이 있으면 염증이라고 그 세포검사, 조직검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염증 세포가 아니라 갑상선 세포가 모양이 좀 안 좋게 바뀌면 이 염증이 세포검사에서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정형이라는 표현에서 이 나올 수 있고요. 암도 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전형적인 모양의 암 세포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그 결절은 세포검사에서 세포가 좀 적게 나오더라도 아주 전형적인 세포들이 많이 있으면 진단이 좀 더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세포가 별로 없거나 세포검사의 세포 양이 기준보다 적을 때는 이거를 암 의심이나 암이라고 진단하지 않고 비정형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수술 후에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한 20-3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의사의학적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우리나라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이 2016년에 크게 바뀌었다가 그게 쭉 유지되다가 작년에 조금 바뀌고 올해 이제 확실하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제가 2015년, 16년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써서 이제 갑상선 두려움 없이 맞쓰기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그 내용이 거의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에다가 이제 최근 바뀐 가이드라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올해 내로 새로운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고 의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른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저희 병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좋은데요. cafe.naver.com/thankyou서울이고 우리 다른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